맞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앞서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 과정에서 그 윤석열 씨가 이제 활보하고 다니는 문제를 말씀을 주셨어요.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탈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? 근데 이 납득할 수 없는 윤석열 씨의 탈옥 문제. 그러니까 정말 희대의 법리 해석이었잖아요.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그 구속 시간 이걸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죠. 딱 한 번 적용된 거죠. 예. 다시 앞으로 갔으니까 일로 갔으니까 시에서 예. 다시 일로 갔으니까. 네. 예. 제가 실은 그때 방송에서 구속 취소는 안 되겠지만 딱 하나 구속 기간 가지고 봐주려고 검찰이랑 법원이 노력할 수 있으니까 이건 주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끝까지 검찰총장이 뭐 회의 열고 뭐 하고 뭐 해서 시간 벌어준 거예요. 예, 그렇죠. 저는 이거 의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. 예. 그리고 판사는 뭐 내일 안으로 풀어줄 수는 없으니까 그냥 뭐 날짜가 안 맞는데요 라고 풀어준 거예요. 네. 이거 뭐 거의 짜고 치는 고스톱 정도 수준이고 국민을 완전히 기만한 그렇죠.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런 진짜 납득할 수 없는 직위원 부장판사의 문제가 네. 최근에 이제 드러난 그 고급 룸사롱 술 접대와 연결지어진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. 자, 지금 이 문제 연일 굉장히 뜨겁습니다, 위원장님. 어떤 네, 내용이죠? 그렇습니다. 지난번 5월 14일 날 법사위에서 예.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인데 지금 함구하고 있잖아요. 예. 직위원 당사자는. 그렇죠. 그러니까 근데 감찰에 시작했다는 속보가 또 뜨고요. 그래서 결국은 뭐 그 제보자는 윤석열이 탈옥해서 그런 거를 보고 제보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? 예. 그리고 의원들이 적어도 그 본회의장이든 상임위에서 제보받은 내용을 문제 제기할 때는 그만큼의 그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을 때 예, 진행을 그렇죠. 하죠. 네. 그러면 그리고 또 내용이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많다. 한두 군데가 아니다. 이제 이런 거고 어느 유튜브에서는 또 특정해서 룸사롱 앞에서 또 유튜브를 예. 하는 것도 봤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런 접대와 관련이 있다면 진짜 천벌 받을 일이고요. 예, 맞습니다. 저희가 이 12월 3일 날 계엄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여의도에 달려와서 장갑차를 막고 계엄군을 맨몸으로 저항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던 예. 건데 그 내란 우두머리를 이런 식으로 정말 개인의 일탈과 지저분한 일을 가지고 거래를 했다면 이거는 뭐 사법부가 진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제보가 왔다면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사법부의 권위를 세우는 추상 같은 권위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지지부진한 것 예, 같습니다. 예. 그 역시 상당히 보이지 않는 힘의 권력이 작동하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권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법관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할 때 예. 저는 저승사자 같이 보이더라고요. 저 사람들이 완전히 정치 편향적인 생각으로 예. 이재명 후보를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눈빛이 보이더라고요. 아니 근데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더 기록도 더 정확히 보고 그래야 되는데 기록 6만 쪽을 한 페이지라도 받겠습니까? 저는 한 페이지도 안 봤다라고 생각해요. 그렇죠. 그리고 전원 합의체 회부되고 3일 만에 판결했잖아요. 10대 2로. 근데 이 10명이 다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이잖아요. 예. 이 엄청난 정치 편향 사건인데 예. 그것과 괴를 같이 해서 이 주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한 것도 뭔가 연결돼 있다. 뭔가에 보이지 않는 손에. 근데 그 주기현 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고 이 사진이 선명하게 찍혀 있고 예. 그리고 나서 이 동석자가 구속 취소에 대해서 화가 나서 제보했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이건 진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. 네, 네. 그래서 민주당이 또 다른 증거를 낼까 봐 예. 무서워서 구체적인 입장이 없습니다. 예. 뭐 추상적인 제보에 불과합니다. 이렇게 또 다른 게 이제 나올 걸 대비해서 예. 입장 표명조차도 못 하고 있다.
생각합니다. 그렇죠. 뭐 보통은 사실 이런 의혹이 터져 나오게 되면 그 사법부 입장에서는 좀 더 강경한 메시지를 내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을 유포하게 될 경우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든지 뭐 무관하다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앞서 이제 위원장님께서 뭐 감찰을 시작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다고 말씀 주셨지만 사실 그 감찰을 뭐 정말 이 제대로 원래 해왔던 통상적인 방식대로 할 것이냐 이것조차 좀 의아스러울 지경의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. 오히려 우리는 별로 그렇게 진중하게 다가가서 할 의향이 없다. 내놓을 거면 너희들이 증거를 더 가져와라. 이런 식의 의향으로 읽혀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를 2년 6개월 동안 수사했던 특수부 수사팀이 수사한다면 바로 오늘 지금 압수수색 들어갈 거예요. 그렇죠. 그리고 네. 그 제보자가 누군지 확인하고 그 사진 확인하고 그럴 정도로 신속한 수사를 했는데 네. 수사는커녕 이제 대법원이 자체 감찰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계속해서 시간 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제보를 처음에 제기한 김용민 의원이라든가 예. 이런 관련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뭔가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이 잘못된 부분을 타격해야 된다. 그리고 이게 수백만 원짜리 술을 먹었으면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인 예, 것이고요. 직무 관련자가 옆에 있었으면 뇌물이 청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뇌물죄로 그렇죠. 연결될 수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이 수사가 시작되면 생각보다 큰 게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렇죠. 맞습니다. 중요한 거는 이미 사실 판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그 변호인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정치인들 사이 심지어는 저쪽 국민의힘 쪽 의원들이 더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. 이 내용에 대해서.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이미 어느 정도 취재가 거의 대부분 됐고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내밀한 증거가 또 민주당으로 제보가 됐다라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뭐 서울중앙지법도 앞으로 좀 처신을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렇게 어물쩍 넘기려고 하면 안 된다. 네, 저희가 이제 얼마 전 얘기죠. 예. 김학의 차관 네. 동영상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무혐의 게 처분을 있지 했었죠. 않습니까? 그래서 어쨌든 뭐 물론 정권의 성격이 달라지면 제대로 수사를 해서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. 예. 그 이전에 사실은 이게 뭐 지금까지 나온 얘기만으로도 굉장히 나쁘끄러운 일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리고 이제 검찰도 보면 이런 이제 항응제공을 받았는데 뭐 100만 원이 넘어가는데 빠져나간 시간이 있기 때문에 99만 원이어서 법적으로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다가 이제 결국 또 유죄가 되고 이런 거잖아요. 결국은 그렇죠. 뿌리 깊은 기득권의 그 저항인데 이번에는 사실은 이게 안 먹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지규현 판사의 이런 행위가 지금 뭐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이다.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가 없다. 이런 예. 식으로 전형적인 물타기 주제를 바꾸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 이런 거 그렇게 쉽게 하질 않습니다. 그래서 네. 잘 대응하시는 게 외려 전체 사법부에게 예. 그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정하고 그렇죠. 그다음에 윤리 감사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이것도 뭐 특검도 얘기 나올 수 있고 국정조사도 얘기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재입니다. 네. 맞습니다. 아까 김학의 차관 예. 얘기해서 말씀드리는데요. 얼마 전 뉴스 봤습니다. 기사를 봤어요. 뭐 손해배상을 국가에서 1억 4천인가를 해줬대요. 이게 원래 성접 때 뭐 스폰서, 뇌물 이런 걸로 했잖아요. 예. 근데 뭐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잘못 기소됐다라고 해서 뭐 무죄 판결도 나오고 이랬었거든요. 예. 근데 그것도 검찰이나 법원이 봐주기 수사나 봐주기 재판으로 해서 화가 나는데 이 범죄자가 1억 4천만 원을 국가 돈으로 배상받았다는 거잖아요. 너무 좀 황당했고 저는 좀 그때 분노가 느껴지더라고요. 예. 뻔뻔스럽습니다. 아마 그런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계산기를 두들기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뭐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왜 검사님들을 위한 99만 원 불기소 세트라고 해서 그런 것처럼 어떻게든 100만 원에 채우지 않기 위해서 뭐 그때 인원수, 시간 이런 걸 다 계산해가지고 그 99만 원을 맞췄던 거잖아요. 나와서 돌아갔다. 그래서 예. 그 비용 포함 안 되는 거 막 이런. 그러니까요. 근데 또 그 시간과 인원을 어떻게든 때려 맞춰야 되니까 그 당시 동석했던 사람들 이제 검사들의 휴대전화는 다 교체를 해버리고. 맞아요.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 문제가 좀 있게 되는 거죠. 저도 변호사지만
뭐 의뢰인들이 핸드폰을 예. 만약에 없애잖아요. 예. 그러면 검사들이 정말 엄청나게 괴롭히고 죽일 것처럼 해요. 증거인멸. 예, 증거인멸했다고. 그걸 죽일 것처럼 해요. 그래서 그게 집행유예가 안 나오게 하는 사유 중에 하나고 네, 네. 구속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사유 중에 하나거든요. 예. 근데 그때 검사들이 뭐 부부싸움에서 화가 나서 버렸다. 뭐 가다가 어디 택시 타다가 예. 잃어버렸다. 아휴, 심지어 법무장관 한동훈도 그랬잖아요. 번호 아까워. 네. 맞습니다.